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왜 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달리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도 나눠주신다면 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75%에서 90%는 그 원인이 다름 아닌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를 넘어 우리 몸을 비상사태로 몰아넣는 강력한 화학물질,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위험한 호르몬이 주는 각성 상태에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약처럼 우리는 그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찾아다닙니다. 나쁜 직장, 불행한 인간관계, 교통체증, 자극적인 뉴스, 이 모든 것들이 감정적 중독을 충족시키기 위한 핑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생명체도 장기간의 비상사태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중독의 끝은 질병으로 향하는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적 중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약물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이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과학 연구자인 조 디스펜자 박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의 뇌를 재설계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이 끔찍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과거가 너무나 끔찍해서 도저히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체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잔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변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끔찍한 학대, 어려운 유년 시절,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의 50%는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비참한 삶을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되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이제 바뀔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최악의 상황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기쁨과 영감 속에서도 배우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도록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변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변화는 곧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저는 이 변화의 과정을 둘러싼 신비의 장막을 걷어내고 누구나 손에 쥘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신경가소성, 후성유전학 등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리키는 모든 최신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의학적 개입 없이 스스로 질병에서 회복된 이른바 자연치유 사례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알아내고 싶었지만 현대의학 서적에서는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그 원리를 과학의 언어로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고 그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지식을 가르치자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명상이나 수련의 도중 어느 한순간에 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강력한 경험이 일어났고 그것이 그들의 생물학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지만 과학자로서의 저는 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체적인 독립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신경과학자, 생물학자, 양자물리학자들을 초빙하여 심박 변이도부터 뇌파까지 모든 것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연구 데이터이며 우리는 명상과 심신 연결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과정의 신비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변화의 측정값들은 우리가 변화를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경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변화를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명상이 몸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고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외부 물질의 도움 없이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듣고 옵니다. 몸을 치유하고 싶은 사람,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 풍요로워지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신비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 그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변화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온갖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조차 그들은 치유하기 위해 명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기 위해 명상을 했고 그들이 변화했을 때 치유는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3차원의 현실을 넘어선 미지의 경험, 다음 단계의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나 사회, 혹은 문화 속에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어떤 버그, 즉 오류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특히 요즘에는 자신을 과거의 트라우마로 설명하려는 트라우마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런 접근 방식이 생산적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트라우마, 배신, 상실, 충격과 같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 강렬할수록 뇌는 그 순간을 아주 선명한 스냅샷으로 찍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문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뇌와 몸은 마치 그 사건이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정확히 동일한 화학물질을 생성합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하루에 10번, 100번씩 그 사건을 감정적으로 재경험하는 셈입니다. 이제 트라우마는 더 이상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도 각인됩니다.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생각과 감정, 그 이미지와 정서, 그 자극과 반응이 우리의 몸을 잠재의식적으로 조건화시켜 그 감정의 마음이 되게 만듭니다. 이제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과거에 낙인 찍힌 존재가 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20년, 3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과거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한 그들은 항상 과거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 객관적이어서 그 감정을 느낄 때 실제 삶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만들어낸 감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과거의 사건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가 분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감정 속에서 문제를 분석하면 뇌는 더 나빠지고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람이 진정으로 그 감정을 넘어설 수 있다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쓰라림, 분노, 좌절, 조급함, 비판 같은 감정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감사, 인정, 사랑, 친절, 배려와 같은 고양된 감정으로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바꾸고 주의를 다른 곳에 두고 몸과 함께 일하는 몇 가지 도구를 제공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심장은 매우 일관되고 질서 있는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장 정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이처럼 정합성을 찾으면 즉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트라우마는 끝났어. 과거는 끝났어. 이 신호는 뇌의 기준선을 재설정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의식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겪어야 했구나. 그들은 과거의 단 한 가지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가 자신을 바로 이 현재의 순간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부담이 사라진 기억,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영혼은 다음 모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굳이 다루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뇌의 동일한 회로를 계속 활성화시켜 과거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믿는 과거 이야기의 절반은 사실도 아닙니다. 스스로 변명하기 위해 있지도 않았던 비참한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과거가 너무 끔찍해서 변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끔찍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무의식적인 믿음, 자동적인 습관과 행동, 그리고 감정 상태에 대해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95%의 우리는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뇌파는 매우 느리고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정보에 매우 암시받기 쉽습니다. 부모님의 다툼을 보며 관계란 저런 것이구나 하고 프로그램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당신은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겠다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이인지이며 의식입니다. 의식적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순간은 잊어버리기를 멈추고 기억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제 변화의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 즉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통찰이나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고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림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서입니다. 명상 속에 앉아 눈을 감으면 우리의 뇌는 온갖 생각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등이 아프네, 목마르다, 이거 얼마나 해야 하지? 음악이 마음에 안 드네, 눕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명상을 못해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다시 의식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승리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인생에서 더욱 의식적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은 미지의 영역에서 편안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적으로 익숙한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알려진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순간은 그 두 가지 모두가 아닌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이어진 우리의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에 반하는 일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미지의 영역은 위협이자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면 몸은 불안하고 좌절하고 조급해집니다. 이때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감정의 볼륨을 낮추고 야생동물을 길들이듯 몸을 현재 순간으로 다시 안정시키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마음이 이 사람, 저 사람, 휴대폰, 컴퓨터, 가야 할 장소를 오가며 방황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 회로를 붙잡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의 회로가 바뀌고 흥분된 뇌파는 더 일관되고 느린 뇌파 상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뇌 전체가 동기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부수적인 효과로 심장이 매우 편안해집니다. 심장은 편안하고 뇌는 깨어있는 상태. 심장이 이완될수록 뇌는 더 창의적이 되도록 정보를 보냅니다. 심장과 뇌 사이에 일종의 동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란 당신의 환경보다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보다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명상 속에서 몸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몸을 다시 현재로 데려와 진정시키십시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동물을 훈련시키듯 몸을 훈련시키면 몸은 새로운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당신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디에나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도 없는 상태로 언젠가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고 어느 시간에도 없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순수한 의식이 됩니다. 이렇게 깊은 명상 상태에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 더 이상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질병, 배신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닥쳐야만 변화를 결심합니다. 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왜 굳이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기쁨과 영감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개성이 나의 개인적인 현실을 만든다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성을 바꿔야만 합니다. 불행해지기로 작정한 옛 나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살아온 생각, 행동, 감정의 로드맵을 그려볼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자아를 의식하고 새로운 자아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알려진 영역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때 몸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다시 고통으로 돌아가. 죄책감을 느끼는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 그것은 옛 자아의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신경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유전적으로 옛 자아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강을 건널 때 우리는 당신에게 할 일을 줄 것입니다. 그 미지의 장소는 창조하기에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곳에서 긴장을 풀고 깨어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생존과 창조,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몸의 균형을 되찾았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믿고 싶습니까? 명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위대함이란 어떤 모습일까? 용서란 무엇일까? 사랑은 어떻게 행동할까? 눈을 감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음속으로 연습하십시오.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설치되고 충분히 반복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처럼 되어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제 경험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몸에게 미리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풍요로움을 느끼는 대신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유능함을 느끼는 대신 치유되기를 기다렸다가 온전함을 느끼는 대신 말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가 나의 내면 세계를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에 앞서 감정적으로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몸에게 가르치십시오. 당신이 풍요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능함을 구현하는 순간 당신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하고 온전함을 느끼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연습에 너무 능숙해져서 마치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미래가 이미 일어났다고 느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의 삶에서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성, 우연의 일치, 기회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가 외부 세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왜 변하지 못할까요? 때때로 극심한 결핍과 절망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동등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는 신경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 나는 치유되지 않았을까? 라고 묻는 사람은 옛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는 결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아는 극복하고 되어가는 과정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희망적인 현상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열 때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암 진단을 받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청중 속에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대 위에는 진실의 본보기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퍼져나갑니다. 마치 감염병이 문화를 통해 퍼져 질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건강과 웰빙 역시 질병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4분 안에 1마일을 달리는 기록을 깨면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그 기록을 깨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의 본보기를 목격하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나는 달리기를 싫어해 라고 말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당신은 그 믿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다리가 아픈 고통을 겪으며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가두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모두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당신은 이 가상현실 체험에서 어떤 캐릭터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순간이 오면 그 캐릭터, 그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의 어떤 측면이 당신의 삶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니라면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믿음을 바꾸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끝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내 기분이 어떻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변할 거야. 당신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몸에게 미래의 감정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순간은 당신이 결코 잊지 못할 장기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용서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근본적인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란 단지 그 감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극복하면 그 부수적인 효과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옥시토신과 같은 사랑의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이 화학물질은 원한을 품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감정을 극복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치유하고 창조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그 사람이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문자 그대로 그 감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생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멈추고 고양된 감정을 연습하는 사람들의 면역글로 불린 A, 즉 IgA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독감 예방주사보다 더 강력합니다. 3일 후 그들의 IgA 수치는 50%나 증가했습니다. 당신이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의 몸은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 살고 있다고 믿고 환경에 앞서 유전자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봅시다. 뇌와 심장의 정합성. 우리의 뇌는 다양한 주파수의 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베타파, 창의적일 때의 알파파,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세타파, 깊은 잠에 빠졌을 때의 델타파, 그리고 초의식 상태인 감마파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주의를 넓히고 공간을 감지하면 분석적인 생각이 멈추고 뇌파가 느려지며 알파파 상태로 들어갑니다. 더 깊이 이완하면 몸은 잠들고 의식은 깨어있는 세타파 상태, 즉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운영체제에 들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타 상태에서 심장에 주의를 집중하면 심장은 뇌에게 창조할 시간이야. 미래와 사랑에 빠질 시간이야 라고 말합니다. 심장과 뇌가 함께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더 이완될수록 뇌는 더 깨어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타파 위에 알파파가, 그 위에 베타파, 감마파가 쌓이는 공명 상태가 일어납니다. 뇌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과 희열입니다. 당신은 근원,
즉 순수한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단백질, 암세포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정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정보, 식단을 전혀 바꾸지 않았음에도 7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장내 미생물 군집. 그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보다 위대해지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당신을 약화시키는 대신 강화시킨다면 당신 몸의 타고난 지성은 미생물 수준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환경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 수련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초보자들입니다. 하지만 7일이라는 몰입 경험이 끝나면 그들의 뇌는 마치 수년간 명상해온 숙련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상태, 혈액 수치는 마치 수년간 명상해온 사람처럼 변합니다. 7일이 끝날 무렵 인구의 거의 80%가 동일한 유전자를 발현하고 동일한 단백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들의 생물학에 반영되는 집단적인 의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함께 생물학적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인 근원에 연결됨으로써 당신의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수준의 사랑을 느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외부에서 찾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결핍의 상태에서 창조하는 대신 온전함의 상태에서 창조하십시오. 이미 그것을 가진 느낌으로 창조하십시오. 양자장에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느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과거의 어떤 상처보다 현재의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